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과제 탐구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수학과제 탐구라는 문구가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과 비슷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화면을 처음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뭐랄까, 선생님은 알록달록한 색깔에서 무지개라는 단어가 연상되면서 항상 신기하고 과연 무지개 끝자락에 무엇이 있을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학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선생님에게 무지개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꾸며봤던 거예요. 막연히 이건 이럴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던 내용이나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던 내용 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은 수학 과제로 선정해서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학문적으로 접했던 신기한 내용에서 느꼈던 충격과 예전에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 학생들도 고스란히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 알록달록한 빛깔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 드나요? 이처럼 선생님에게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선생님은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을 공부하면서 수학 과제 탐구란 수학을 활용해서 특정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수학 과제 탐구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었죠? 첫 번째 퀴즈. 진로 선택 과목인 수학과제 탐구 과목을 학생들은 언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이 뭘까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수학과제 탐구는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를 보면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동봉진, 즉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또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학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깔 표시에 주목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수학은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는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에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만약 수학 1과 수학 2를 모두 편성할 때에는 수학 1을 먼저 이수한 후에 수학 2를 이수하거나 병행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진로 선택 과목인 경제수학은 수학 1을 학습한 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반 선택 과목인 미적분은 수학 1과 수학 2의 학습을 전제한 과목으로 가급적 위계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단 위계 역행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수학과 수학과제 탐구는
과목 특성상 위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 이수 후 편성 운영한다 라는 총론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공통 과목 수학을 학습한 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수학과제 탐구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뤄지는 수학 과목을 이수한 후 모든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물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 다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퀴즈를 풀었는데 그럼 두 번째 퀴즈가 뭘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수학 과제 탐구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많은 학생이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교과서가 없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과목이 이례적으로 다른 여타 교육 과목과는 달리 성취 기준만 주어져 있고 검정 또는 인정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아 교과서가 없는 과목이에요. 교과서가 주어져 있질 않아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을 토대로 수학 과제 탐구 과목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체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수학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의 성취 기준을 보면 과제 탐구 이해와 과제 탐구 실행 및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과제 탐구의 이해에서는 수학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수학 과제를 탐구하는 올바른 탐구 방법과 절차를 습득한 후에 연구 윤리를 학습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인 과제 탐구 실행 및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에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적 목표에 중점을 두면서 자신의 경험과 주변 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지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제 탐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윤리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에 학습한 수학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거나 다른 교과와 수학을 융합한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이젠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수학 과제 탐구에 대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세 번째 퀴즈에 도전해 볼까요? 세 번째 퀴즈. 그렇다면 수학 과제 탐구 과목에서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활동지에 기록해 보세요. 수학 과제 탐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탐구 활동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스스로 수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설된 교과목입니다. 수학 과제 탐구에서 습득한 탐구 능력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선택과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수학 전문 교과 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있고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의학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예술 및 체육 분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나아가 창의적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학생들은 수학과제의 탐구 능력을 신장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학 교과 역량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함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추론은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이고요. 창의융합 능력은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화하며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은 수학 지식이나 아이디어, 수학적 활동의 결과,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신념과 태도 등을 말이나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정보 처리 능력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태도 및 실천 능력은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주적 수학학습 태도와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수학 교과 역량 함량을 통해 학생들은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개인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이해하고 수학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를 수 있고요.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을 탐구 능력과 6가지 수학 교과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수학과제 탐구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뤄지는 수학 과목을 학습한 후에 수학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수학과제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앞에서 정리한 거 기억나죠? 자, 퀴즈를 통해 알아본 수학과제 탐구에 의해서는 수학과제 탐구 능력은 수학뿐만 아니라 이공계열, 경상계열 등의 분야를 탐구하는 능력의 기초이면서 융합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되는 능력이라는 것도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토의 토론을 통해 수학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여건상 토의 토론이 어려운 관계로 선생님이 수학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차 시 수학 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과연 수학 과제 탐구란 뭘까요? 자, 수학 과제 탐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활동지에 적어보세요. 자, 수학 과제 탐구란 말 그대로 수학을 활용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제는 수학 내외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모델링과 같은 수학 외적인 맥락의 탐구뿐만 아니라 수학 내적인 문제 만들기와 문제 해결, 수학 내용에 대한 배경과 역사의 조사 등도 수학과제 탐구의 소재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파트에 제한된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수학과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선 주차장이나 평행 주차장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주차장을 설계해보고 그 가운데 제한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겠죠. 최대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의 진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주차장 설계에서
여러 경우를 나누어 보고 각 경우에서 도형의 배치와 넓이 산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해법이 알려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도 학교 수학에서는 수학과제 탐구의 주요한 소재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정리하자면 수학과제 탐구의 의미는 주어진 문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수학과제 탐구란 수학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단기간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의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일련의 체계적 절차를 통하여 탐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학 과제 탐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습의 상당 부분은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평가해 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수학과제 탐구는 문제를 찾는 것부터서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보다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겠죠. 좋은 질문이 좋은 탐구로 이어지고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것 못지않게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질문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먼저 질문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단 질문을 하려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수학과제 탐구는 수학적 추론을 통해 심화된 문제를 발견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상으로부터 그 현상 이면에 숨겨진 원리를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의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탐구는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찾아내거나 얻어냄 또는 진리, 학문 등을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탐구와 연구는 깊이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는 문제의 발견에서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뒤집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탐구를 진행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제 탐구는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것에도 기술과 연습이 필요해요.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덕불장군식의 전달은 팀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면 그 생각이 담긴 의미를 최대한 설명하고 다른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원들의 반응을 듣고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완해야 할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통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제안이라도 팀원들이 서로 마음을 닫으면 탐구가 잘 되질 않겠죠? 다소 엉뚱해 보여도 여러 번 설명한 기회를 주고 의견을 주고받아 서로 접점을 찾아야 끝까지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탐구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학과제 탐구의 필요성을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과제 탐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교과서가 없다고 아직도 수학과제 탐구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교과서가 없다는 것을 단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점으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학을 활용해서 과제를 탐구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과제 탐구의 필요성은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탐구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였죠. 네. 그리고 활동지에 있는 수학과제 탐구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서적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과제 탐구의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찾은 사례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동지를 완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올바른 연구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수학과제를 탐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습득하여 친구들과 함께 게시판에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올바른 연구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공부를 통해 올바른 수학과제 탐구 태도를 함양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것으로 수학과제 탐구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